이번 시간에는 18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분자의 극성과 성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를 얘기를 하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를 따졌을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에서 자, 얘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없고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4, 질소가 3, 붕소가 2, 리튬이 1. 플로린 밑에 있는 염소가 3, 그 다음에 수소가 2.1. 이 정도는 전기 음성도 외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기 음성도를 적어 놓고 봤을 때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면 무극성 분자라고 했는데 밑에 보겠습니다. 같은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모멘트 자체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은 모두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원자가 결합된 경우, 자,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라고 했고요. 염소는 3입니다. 3.0.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끌려가서 염소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가 플러스를 띌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나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0이 아닌 경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띱니다. 이것을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분자고요. 극성 공유 결합에 의해서 모멘트가 생긴 분자는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원자 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냈을 때 점을 4개 찍죠. 그 다음에 결합선은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결합선이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80도가 됐고, 다음 탄소는 전기 음성도가 2.5입니다.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5네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플러스가 돼서 쌍극자 모멘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쌍극자 모멘트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극성 공유 결합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에서처럼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Cl3 같은 경우는 B가 전기 음성도가 2고요. C가 3이기 때문에 염소 쪽이 음전화가 돼요. 붕소가 플러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를 그리면 120도 각도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때 힘의 합성을 배웠을 겁니다. 힘의 합성에서 서로 비스듬한 힘 같은 경우는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이거의 대각선이 힘의 합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0도가 됐을 때는 이 각도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이나 대각선 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하고 반대편에 남은 한 개의 힘하고 서로 상쇄될 거예요. 즉 120도가 됐을 때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됩니다.
대칭 구조일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평면 삼각형에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는 109.5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평행 사변형으로 그리면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각도도 109.5도고 이쪽도 109.5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똑같고 힘이 똑같으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같으면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도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각도도 똑같을 겁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쇄돼서 모멘트 합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즉 대칭 구조, 점대칭 구조가 돼버리면은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다원적 분자. 자, 여기서 수소 쪽이 2.1, 산소 쪽이 3.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따라서 여기도 그릴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서 그리면 합이 위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고 산소 쪽이 음전하,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질소의 전기 음성도가 3, 수소가 1. 그러면 바로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위쪽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져서 극성 분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쪽이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는 상쇄되지만 남은 게 위쪽 방향이라서 쌍극자 모멘트 위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남아있는 이 분자들은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보면 지금 헥세인이 나와 있네요. 헥세인은 여기 보면 C6H1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고요. 탄소가 6개 있답니다. 그러면 탄소는 결합선을 4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개가 더 붙고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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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붙어요. 그래서 총 수소가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를 봐도 전부 다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모멘트 합이 0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기 때문에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을 했죠. 극성 공유 결합을 했지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된 겁니다. 자,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풍선에 끌려가지 않고요. 플러스로 대전된 이 대전체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까 물은 얘기했듯이 산소 쪽이 음전하,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는 극성 분자예요. 따라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풍선을 가까이 하면 수소 쪽의 플러스가 끌려오면서 물이 휘게 됩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산소 쪽의 음전하 때문에 산소 쪽으로 끌려가서 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극성을 띠면 대전체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변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렇게 되면 전극판이 있고요. 전극판에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랑 상관없이 무작위로 배열돼 있을 거고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배열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배열될 거고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성 여부에 따라서 용해성 보면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염화탄소 한번 보겠습니다. 사염화탄소는 탄소 주변에 염소가 4개 붙어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이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거라서 무극성 분자예요. 그 다음에 헥세인 무극성이겠죠. 그래서 사염화탄소와 헥세인은 잘 섞이지만 극성 분자인 물에는 섞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왜냐하면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죠.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자량 계산 앞에서 했었죠. 탄소는 12, 산소는 1이기 때문에 총 분자량은 16이 돼요. 암모니아, 질소는 원자량이 14, 수소는 1, 그래서 합쳐서 17이 돼요. 자, 분자량이 비슷한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구조죠. 질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삼각뿔입니다. 그러면 모멘트가 위쪽으로 모멘트가 생겨요. 따라서 얘는 극성이 돼요. 그래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서 녹는 점이 높죠. 그 다음 산소 분자량 32, 황화수소 34. 분자량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무극성, 얘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황화수소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 탐구활동,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확인해보자. 뷰렛에다가 물을 넣고 가늘게 흘러나오도록 한 다음 털가죽과 고무풍선을 문지르면 털가죽은 플러스,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돼요. 자, 물 대신 헥세인을 사용을 하면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끌려오지 않고 물은 어디든 끌려갑니다. 고무풍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산소 쪽이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할 거고, 고무풍선 마이너스로 했구나. 다시 고무풍선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끌려가서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 털가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산소 쪽이 끌려가서 이렇게 잡아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끌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오딘을 이용한 거. 자, 아이오딘은 이원자 분자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물과 헥세인을 섞으면 물이 아래층, 그 다음에 헥세인이 위층에 있을 거예요. 여기다 아이오딘을 넣게 되면 아이오딘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헥세인 쪽에 녹습니다. 헥세인 쪽이랑 섞여서 헥세인 쪽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물은 극성이므로 대전체에 끌려오고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이므로 대전체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극성인 물하고 헥세인은 섞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무극성인 아이오딘은 헥세인, 무극성이죠. 무극성하고 무극성하고 잘 섞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질의 구조에 따른 극성의 차이, 에탄올하고 그 다음에 다이메틸 에테르하고 분자식은 C2H6O로 같지만 분자 구조가 달라서 극성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탄소가 한번 좀 적어봐야겠네요. 자, 4, 3, 2, 1 해서 탄소가 2.5, 그 다음에 얘가 2.1, 그러면 2.5 쪽이 마이너스, 2.1 쪽이 플러스, 쌍극점 모멘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랑 수소 중에 산소가 음전하, 그러면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랑 산소 중에 산소가 전기 음성도 크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얘는 무극성이고, 여기는 전기 음성도 차이 없고, 그럼 지금 산소 쪽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생길 거예요. 산소 쪽으로 모멘트. 그 다음 얘도 산소 쪽으로 모멘트가 생기겠네요. 자, 근데 얘는 산소가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붙어 있고 얘는 가운데 붙어 있죠. 따라서 얘는 극성이 달라요. 극성이 조금 다르고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입니다. 전기운송도와 화학결합의 종류. 전기운송도 차이를 이용해서 화학결합의 종류를 봅시다. 자, 전기운송도가 4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플로린. 그리고 같은 선으로 연결한 원소는 같은 조기래요. 그러면 플로린 다음에 염소가 될 거고 여기는 브로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헬륨, 1주기에서 헬륨은 전기음성도 없으니까 있는 거는 수소밖에 없어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A2, B2, C2는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할 거고 무극성 분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A, 그러면 수소가 2.1, 플로린이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서 극성 공유 결합하고 극성 분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운송도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할 거고요. 자, 밑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세 가지 결합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구성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이온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전자 분포가 대칭이죠. 그러면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 그 다음 얘는 극성 공유 결합. 그 다음 밑에는 이온 결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플로린 있죠.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얘는 이온 결합이 돼요. 보기 기억, F2는 A랑 같죠? 니은 영역 1의 화합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B랑 같습니다. 그 다음 영역 2에 속하는 화합물은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영역 1이네요. 그러면 영역 1의 화합물은 C랑 같네. C랑 같네요. 그 다음 영역 2에 속하는 화합물은 분자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없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건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자, 여기 보면은 쌍극자 모멘트. 자, 지금 보면 자, 2주기라고 돼 있네요. 그럼 2주기 17쪽은 플로린입니다. 그럼 플로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합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잘못 그렸네요. 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밑으로 남을 거고, 얘는 쌍극자 모멘트 0이죠. 그 다음 얘는 자, 얘가 플로린이라고 했으니까 플로린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얘가 음전화, 얘가 플러스잖아. 자꾸 바뀌네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밑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전기음성도를 생략했더니 방향이 조금 헷갈렸는데, 그러면 다시 전기음성도 적고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4가지 분자 A에서 D의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분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 다음에 얘는 1, 2주기 원자이고 원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뭐 1주기는 수소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 2주기는 리튬 빼고, 공유결합이니까 리튬 빼고 베릴륨부터 해서 플로린까지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선이 4개 있는 2주기는 탄소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가 없는 거는 수소일 거고, 결합선이 3개 있는 거는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2개, 공유 2개면은 원자과 전자수 6개였죠. 산소, 결합선 4개 있는 거 탄소,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5개, 질소, 원자과 전자수 7개, 플로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6개, 산소, 결합선 4개, 탄소, 결합선 1개, 수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기 기억. A와 B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겠죠. 얘는 2.1, 얘는 탄소가 2.5, 수소가 2.1. 그러면 탄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탄소보다 질소가 전기음성도 더 크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오른쪽을 향하네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쌍극자 모멘트 대칭이고요. 합은 0. 자, 없어지죠. 자, 이렇게 상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럼 합치면은 위쪽으로 작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소, 탄소가 2.5,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산소가 3.5, 탄소가 2.5,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위쪽으로 모멘트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A와 B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다. 아니요, A는 있어요. C와 D의 중심 원자는 서로 다르다. C와 D는 중심 원자가 질소, 탄소, 다르네요. 두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은 B, 두 종류, C, 두 종류네요. 그래서 4번. 그 다음 페이지. 자, 분자의 구조입니다. 자, 지금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였기 때문에 결합선 2개,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 3개라서 결합선 3개, 원자과 전자수 4개인 탄소, 원자과 전자수 5개면은 비공유 전자쌍 1쌍이랑 결합선 3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3개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공유 전자수가
공유 전자쌍수가 3개가 되죠. 그 다음에 16족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선 2개, 비공유 2개. 그 다음에 17족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 7개죠. 그래서 여기에 결합선이 1개가 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갑시다. 3번. 자, 질소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수 5개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수 찍어줘야 됩니다. 붕소는 없죠.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음 얘는 배위결합이죠. 수소 이온, 즉 양성자가 질소에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그대로 공유결합에 썼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그러면 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 삼각뿔이죠. 각도는 107도. 그 다음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평면상의 삼각형 구조입니다. 120도. 그 다음 얘는 정사면체 109.5도 외워주시고요. 다는 정사면체 맞고, 가와 나는 아니죠. 얘는 삼각뿔이기 때문에 입체입니다. 그 다음 각 결합각은 얘가 107, 얘가 120이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네요.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표는 2주기 원자가 중심 원자인 4가지 화합물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가에서 라를 순서 없이 모형으로 나타냈고, 파란색과 빨간색 알갱이는 수소 아니면 염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평면, 얘도 평면, 정사면체 삼각뿔이네요. 그러면 자, 비공유 전자쌍 수가 없는 거, 여기는 딱 봐도 비공유 전자쌍 2개 있어야 되고 얘가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어야 돼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 없는 게 가 아니면 다. 이렇게 갈 건데, 평면 구조인가 얘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다가 되겠고, 그러면 비공유 없는 얘가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분자 전체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하고 같대요. 그러면 전체에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모두 중심 원자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얘 아니면 얘겠네요. 거기서 평면 구조가 아니래요. 그러면 입체 구조죠. 입체 구조인 거는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나가 되겠고 얘가 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는 평면 구조 아니죠. 나는 중심의 비공유 여기 중심의 비공유 전자쌍 1이고요. 전체로 봐도 비공유 1입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0인가요? 아니죠. 얘가 질소니까 질소가 2주기라서 질소입니다. 질소가 3.5 3.0이네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전체에 봐도 비공유가 없대요. 그럼 여기 지금 주변에 비공유가 없다는 얘기는 수소입니다. 2.1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위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 다음 다. 중심 원재 비공유 없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평면 구조 라는 전체 비공유 전자쌍 2개입니다. 자, 보기 기억. 원자 번호. 자, 여기가 그럼 수소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분자 내 비공유는 1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얘는 수소고요. 노란색 알갱이가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는 17번, 그 다음에 W는 산소기 때문에 8번, 17번이 더 크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둘 다 아니요. 그 다음에 M은 1, N은 2.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19강 갑시다. 가역 반응과 동적 변형.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보통 화학식에서 반응물을 왼쪽, 생성물을 오른쪽으로 적고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 화학 반응식을 많이 봤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가 역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반응이라는 거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거고, 반응물에서 생성물이니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역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거라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역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가역반응은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둘 다 있는 거를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액체 상태 리퀴드라서 돼 있고 가스가 기체 상태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게 증발입니다. 증발도 됐다가 역으로 응축도 됐다가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둘 다 일어나기 때문에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종이 우리 물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죠. 촛불을 연소시키면 비커를 뒤집어 놨을 때 여기 물방울이 맺혀요. 그럼 이 물방울이 물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얘가 붉은색으로 바뀔 거예요.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물이 생성됐다라고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이 닿으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만들어지면서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를 다시 말리게 되면, 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파란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될 때가 정반응, 그 다음에 물을 이르면은 다시 푸른색으로 가는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난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 발생. 금속이랑 산이랑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그럼 이 수소기체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금색, 흰색 앙금이 되죠. 흰색 앙금. 다시 이온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 정반응만 일어나는 비가역 반응,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되는 중화 반응, 얘도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정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입니다. 연소도 마찬가지 메테인 산소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이 되고 역반응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정반응만 일어났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입니다.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밖에 더 있습니다. 자, 가역 반응의 또 다른 예. 자, 탄산칼슘이 석회동굴의 성분이죠. 여기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물이 만나면 석회동굴이 녹아요. 그러니까 석회지대가 녹아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돼요. 자, 근데 이게 한 번씩 종류석과 석순을 만들죠. 그때는 이게 탄산칼슘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동굴이 만들어질 때는 정반응, 그 다음에 종류석 석순이 만들어질 때를 역반응. 그러면 왔다 갔다 다 되기 때문에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산구리.
구리 2호는 파란색을 띄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물이 떨어뜨려지면 황산구리, 오수화물,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물이 떨어져 나가는 정반응이 일어나고, 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결정, 얘는 흰색입니다. 여기에다 다시 물을 떨어뜨리면은 녹아서 다시 푸른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 평형 가겠습니다. 동쪽 평형.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변화라고 하고, 동적 평형에는 상평형하고 용해평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이라는 거는 물체가 액체, 기체, 고체, 그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액체 같은 경우는 기체로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다시 응축이 돼서 액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속도가 같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일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의 양이 점점 줄겠죠. 자, 그렇게 되다가 증발이 일어나면은 나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하나였다가 더 일어나면 나가는 거 3개에 들어오는 게 2개예요. 그럼 아직까진 증발 속도가 더 빠르죠. 자, 그 상태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가는 속도랑 들어오는 속도랑 같습니다. 즉, 여기 수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동적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증발하고 응축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어떻게 같아지는가 봅시다. 증발 속도는 같습니다. 증발 속도는 같은데, 자, 처음에 보면은 들어올 때는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처음엔 들어오는 게 적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면서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동적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1쪽. 자, 용해평형. 용질 넣어준 물질에 녹는 용의 속도랑 그 다음에 다시 고체로 되는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일어납니다. 자, 처음에 설탕을 넣게 되면 물에 녹는 용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알갱이도 좀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용의 속도가 더 빨라요. 자, 그렇게 해서 포화용액이 되면, 포화라는 거는 물에, 용매에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가 포화 상태죠. 그럼 이때 용해되는 속도하고 다시 석출되는 속도하고 같아요. 포화용액. 그래서 이때가 용해평형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용해되는 거랑 석출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역 반응. 자, 그 밑에 자,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는 서로 결합을 해서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그림과 같이 이산화질소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럼 처음에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진하죠. 근데 얘네가 결합하면서 점점 무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다가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 되는 양하고 사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정반응, 역반응 동시에 일어나면 그 양이 같아지면은 색깔이 더 이상 옅어지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역이고 이 속도가 같으면은 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
자, 우리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의 동적 평형 포화랍니다. 그러면 자,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 자, 포화 수용액이면 보통은 나트륨이 질량수가 23이에요. 근데 동위원소 24 나트륨이 포함된 나트륨을 넣었네요. 그러면 가라앉겠죠. 24가. 자,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가고 23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23, 24가 섞여져 있을 거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23, 24가 섞일 겁니다. 그래서 포화 수용액에도 나트륨 동위원소는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겉으로는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이 같기 때문에 이게 다 섞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요거 실험 그래프를 보면은 자, 지금 4산화 이질소 생성 반응과 분해 반응에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0도씨 얼음물에 넣으면은 정반응이 우세해져서 젓갈색이 옅어지고 25도에 넣게 되면은 역반응이 우세해져서 젓갈색이 짙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